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코치 엄명종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그 멘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멘토의 역할, 멘토의 유형,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이 애정을 주고 통제하는 노하우와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멘토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느낌들이 드십니까? 보통 멘토를 하는 것은 실제로 현명한 조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현명함이라는 것은 멘토에게는 언제나 늘 멘토는 답을 가지고 있대. 그것을 시적절할 때 멘티가 원할 때 그 답들을 줬을 때 현명하다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멘토가 메시지를 많이 주다 보면은 멘티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멘토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멘토의 정의이자 멘토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 멘토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업 중하고 휴식 중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한다거나 또 어떤 이 요청을 했을 때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먼저 만나자마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멘토가 주도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감정과 아이들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여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아이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맞춰주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그 아이와 관계를 잘 맺고 인정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의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썸을 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썸을 타본 사람이 없다 하면은 아직까지 그건 좀 관리를 좀 받아야 될 친구이겠죠? 중요한 것은 썸을 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떤 감정과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객관화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말하는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그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 관찰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업 중에는 함께 여러분이 수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앞에 강사님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짓을 한다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은 아이들은 그대로 모델링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0세부터 4세 때까지 아이들이 이 모델링의 대상은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과 생각을 거의 99% 카피를 하죠. 하지만 2차 성징이라고 하는 사춘기가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서 모델링의 대상은 교사와 그리고 친구와 선후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범주 안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혹은 5박 6일 동안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답습하게 되고 모델링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있는 위치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이들과 아이 컨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 컨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감정이나 느낌을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해서 격려와 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려와 지지는 칭찬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는 과정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멘토는 아이가 하기 싫다고 할 때 그래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만 더 해보면은 좀 괜찮아질 거야 라 하면서 아이를 리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지지와 격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휴식 중에는 뭘 해야 될까요? 예, 가장 나왔던 많은 피드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멘토들이 그 시간에 계속 휴대폰을 한다거나 또 심지어는 나가서 이제 휴대폰을 오랫동안 하느라고 이 휴식 시간이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멘토들 간에 서로 이 사담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옆조에 있는, 앞조에 있는 마음에 드는 멘토와 같이 또 멘토들끼리 서로 뭉치고 같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의 섬을 만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시간 몸을 좀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두세 시 정도가 되면 되게 노근해지고 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휴식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멘토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1, 2, 3, 4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번은 애정은 있으나 통제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상하는 애정도 있고 통제가 있는 분들이죠. 3, 4는 이 통제는 없고 애정도 없는 분들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방임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네 번째는 통제는 하지만 애정 표현을 잘 이렇게 격려와 지지가 그렇게 없는 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 2, 3, 4 중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애정과 통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캠프를 하고 멘토링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애정 표현이나 어떤 아이들에 대해 아끼는 마인드를 자주 표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제를 잘 못한 데는 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제는 어떻게 하느냐? 통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캠프하거나 멘토링 할 때 약속한 규칙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그것을 인지하게끔 해주고 그것을 지도해주고 교정해주는 것이 멘토링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아주 단호한 어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 컨택한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 케어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스텝이나 운영진에게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첫걸음이니까요. 맞아, 다섯 번째는 감정을 느끼고 리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항상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자고 싶은 것 같다? 자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잠을 자고 싶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앞에 아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꼴을 받게 되지 않으니 반드시 그리고라는 이 말을 쓰신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의도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캠프 또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왔던 이유가 어찌됐건 왔다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의도를 분명히 해줄 것을 권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만 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이 해야 될지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의문사를 가지고 질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그런 생각하게 만들었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니? 등등 의문사를 가지고 질문하시되 공감하고 지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경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나가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가 아닙니다.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발달 성숙도에 따라서 다 시적절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지가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인지가 덜 발달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더 안 된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는 것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된다 한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는 것이죠. 결국은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는 과정 속에서 멘토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 멘토 얘기 많이 하지만 어쩌면 이 사회가 그런 멘토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캠프장 그리고 또 이번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단순히 멘토로서의 어떤 역할을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마시고 그 안에서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 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은 아이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피드백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장 멘티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이미 주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리더이기 때문에 이번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거의 한 9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멘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